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6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죠.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별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를 필요 없고요. 따라야 되는 것은 뭘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따라야 될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5명 이상 30명 이하인데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합니다. 제외해버리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만약에 위원장 1명 제외하고 7명이면 위원장 합해버리면 8명이 되겠죠. 그럼 8명이면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63번입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게 틀렸죠?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62번도 틀렸습니다. 6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지문입니다. 64번 지문이 되겠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X네요.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예,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간사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간사의 경우 위원은 위원장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에 위원이 7명이라 하면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을 했고 4명이 출석했다면 3명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66번도 X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67번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죠.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번 X입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일, 숫자 7은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면 숫자 7이 16번 적어놨는데요. 16번. 등록, 처분, 통지, 인장, 변경 등록,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취소되었을 때 반납도 7일,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실무교육 강사 7급 공무원 이상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수수료 반환인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전에 취소하면 시험 시행일 10일 전에 취소하면 50% 돌려주고요. 전속 중개 계약 시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7일 이내 교부해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처리 기한도 7일이고요. 개인 인장 등록 7mm 이상 30mm 이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7일 전까지고요. 허가구역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해야 됩니다. 7일 이상.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7일 이내인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숫자 7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8번은 맞네요.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다음은 69번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맞네요. 그래서 빈자리 접수라는 걸 하죠. 이게 접수를 취소해가지고 돌려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서 접수 못하신 분들은 추가 접수가 언제인지 보시고 접수 지금이라도 하시면, 지금은 당연히 아직 원서 접수 안 했네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도 추가 접수, 빈자리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안 되죠. 부칙 개공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또는 부칙 개공 줄여서, 이 부칙 개공은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등록할 수 없고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업공개사는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